안녕하세요. 저는 이테크 시스템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OL 기술 1-1 팀 팀장 백창렬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움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독감이나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다양한 보안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의 정보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긴급 보안 점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단어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과기부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과기부 긴급점검 배경 및 현황. 두 번째,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대응체제. 세 번째, 테니움 제품 소개. 네 번째, 서비스 오퍼링 소개.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 저는 1번, 4번 항목을 제가 맡았고요. 2번, 3번은 테니움의 김도현 이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기부 긴급점검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기부에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최근 보안 사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통신사에서 올해 4월 해커가 BPF 도어를 이용 가입자 인증 서버에 침투하여 휴대폰 인증에 사용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심 측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었었습니다. 저 역시 S통신사 사용자인데요. 유심 교체가 너무 밀려서 그때 당시 신청을 했지만 2달 후쯤에 교체를 할 수 있어서 교체 전까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이후 K통신사에서는 소형 기지국이라고 하는 펜토셀 장비가 보안 인증 관리 범위에서 누락되면서 관리적 허점이 공격 가능 경로로 지목되었고, 이로 인해 소액 결제 피해자가 상당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L통신사 또한 올해 일부 내부 서버에서 이상 트래픽과 보안 취약점 정황이 확인되면서 구형 서버 관리, 보안 패치 미흡, 접근 통제 문제 등 통신 3사 전반에 걸친 보안 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문제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L카드사에서 보안 패치 누락으로 인해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수백만 명 규모의 고객의 개인정보와 일부 결제관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가장 최근 내용인데요. 11월 말에는 시사에서 약 3,3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기사도 추가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니 이제는 해커가 내 정보를 모른다? 그러면 해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해킹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제 해킹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기부에는 CIO스를 보유하고 있는 약 3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요청한 긴급 보안 점검의 핵심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사 IT 자산 현황 실사. 두 번째,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세 번째, 인터넷 접점 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 마지막으로 4번째, 안전한 백업 체제 확인을 위해 백업 전환 훈련 실시.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CEO에게 보고 후 확인 서명을 받는 것까지가 요청 사항입니다. 하지만 CISO 입장에서 바쁜 업무로 인해 기존 업무를 병행하면서 긴급 보안 점검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가지 항목의 점검을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모든 벤더 제품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도움을 받았는데 최소 3가지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대의 서버에 3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보고를 한 개로 취합해서 CEO에게 보고 및 서명을 받는 일은 기존 업무인 보안사고 대응과 점검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CISO와 보안 담당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면 긴급 보안 점검에 즉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버, PC,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대한 자산이 정확히 몇 개인지, 어떤 버전의 OS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산 정보는 엑셀, CMDB, 별도로 작성된 문서 등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최신 상태 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해 보안 패치 적용 여부 확인, 취약 자산 식별, 조치 이력 관리까지 모두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사고 대응과 동시에 점검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CISO와 보안 담당자들이 심각한 업무 과중과 시간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산이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으며 수작업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2, 3 항목에 대해서 김도현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계부 긴급 점검이 발표된 이후에 제가 최근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고객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가계부 긴급 점검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건 알게 되었지만, 근데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선진 사례에서는 이 자산 관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보통 80대 20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이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제안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 입니다. 보안 침해 사고도 이 동일한 법칙에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80대 20이라는 수치는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의 보안 사고는 소수의 미관리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이 된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도 한결같이 이런 동일한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요.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미관리 자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기부 긴급 점검뿐만 아니라요, 모든 보안 운영과 컴플라이언스의 기본은 자산 관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산업 보안 컴플라이언스도 그렇고요, 제로 트러스트, 사고 분석 포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황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업의 비즈니스나 구성원 특징에 따라서 기기를 찾고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기기도 종류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기의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요, OS도 많아지고 OS별로 자산의 특징이 더 다르다 보니까 이를 다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취약점, 보안 설정, 또는 분산된 환경의 이제 모든 기기에 대해서 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내외 사례를 보면요, NIST CSF, NIST CSF라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NIST CSF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약자고요. 기업이나 조직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리스크 기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이덴티티 식별입니다. 화면 오른쪽 중간에 나와 있는 하늘색으로 표현된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 자산 관리와 위협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식별 부분이 이번 과기부 긴급 점검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NIST CSF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NIST CSF 2.0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2013년에요. 거의 10년도 넘은 시점인데요. 그때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에는요. 미국의 공공기관이죠. NIST가 사이버 보안 위협 관리 강화를 위해서 CSF 1.0을 발표했고요. 또 한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CSF 1.1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위험 관리라고 하는 부분과 인증 관련 지침이 강화가 됐고요. 드디어 작년 2024년에는요. CSF 2.0이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이 CSF가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 적용 범위를 모든 기업, 모든 조직으로 확대하고요. 거버넌스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엔드포인트의 자산관리 영역과 영역에 대해서 뭐 별도로 하긴 하지만 이 니스 CSF에서는 특별히 이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한 부분이 과기부의 긴급 점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니스 CSF 2.0에서 식별 외에 관리, 보호, 탐지, 대응, 복구 영역은 오늘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고 식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스 CSF 2.0의 자산관리 영역에는요, 크게 자산 식별, 자산 분류로 구분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산 평가와 개선 영역에는 자산 관리 프로세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기업이나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식별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물리적 자산,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IoT 장치 등이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 자산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운영체제가 해당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나 라이선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자산관리의 영역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고객의 정보가 우리한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무 데이터나 회사의 기밀 문서가 우리 회사에 어디 누군가에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인적 자산도 여기에 빠질 수가 없죠.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자산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식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이 똑같은 중요도로 관리될 수도 없고 관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요도나 비즈니스 역량도에 따라서 자산을 분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민감도나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기가 처음 시작이 되고 마무리, 폐기가 되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야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재 규제와 법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인지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과기부 긴급 점검은 여기에 자산 분류에서 추가로 인터넷 접점 자산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우리 그 요번에 긴급 점검에서는 또 다른 약간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자산에 대해서 식별하고 자산의 분류가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자산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잘 돼 있으셔도 하더라도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식별된 자산의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유지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 인벤토리가 작성이 되면 이 분류에 따라서 위험도를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험도를 평가하면 실제로 자산의 중요도나 민감도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를 산정해서 대응하는 과정이 이어지겠죠. 네, 실제로 NIST CSF, NIST CSF에서는 성숙도 수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이 3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책 마련을 완료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단계인데요. 프로세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정책으로 이제 이게 규정이 되고요. 또 내부적인 관리 측면에서는요. 조직 내에 보안 위협 관리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식에 대한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회사 내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회사 외부의 에코시스템 내에서 역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그 관계자와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성숙도 3레벨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KPI를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 KPI를 정하는 것도 한번 레벨 3로 많이들 정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요구사항에 더해서 운영적인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요약드리면요. 자산 관리와 이 자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 보안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진 기업들은 NIST CSF라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테늄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자산 관리와 위협 평가를 어떻게 테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늄은요, 우리 회사 전사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기반으로 위험을 완화하고요, 실시간 인스턴스를 조사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6가지 패키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늄 오토너머스 IT 플랫폼은 실시간 정보 조회, 객관적인 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식별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주로 영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는 패치 배포, 성능 모니터링 및 단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영역입니다. 중간에 엑스포저 매니지먼트는 단말의 취약성, 컴플라이언스 관리, 파일 무결성하고 민간 정보를 모니터하는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은 위협 헌팅, 보안 위협 모니터링하고요. 포렌식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로 AI하고 연동되는 위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테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더욱더 활용도 높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공 기능 영역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 조회, 조치, 업무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에셋이라고 하는 모듈 영역에서는요, 자산 인벤토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스커버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미관리 자산에 대한 탐지하고 관리 자산화를 제공합니다.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서는요, 단말 내 인증서에 대해서 찾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패치와 디플로이 모듈에서 OS 패치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모듈에서는 단말 상태와 성능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인포스라고 하는 모듈에서는요, 단말에 정책하고 보안 기능들을 일괄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번 장표에서 조금 더 기능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와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영역에서는요, 보안 감사와 취약점 진단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단위의 스범 명세와 취약점을 확인해 주고요. 또한 민간 파일에 대한 보유뿐만 아니라 파일의 변조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특히 공격자의 침해를 미리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테늄에서는 특허받은 특별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서 그 어떤 솔루션 대비해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테늄 리니어 체인 아키텍처는요, 한 세트의 서버에서 수천 대, 수만 대의 기기를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저희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엔드포인트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방식은 중앙에 서버가 존재하고요, 수많고 분산된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릴레이 서버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서버하고 릴레이 서버가 비대해지고 네트워크 부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배포한다거나 엔드포인트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많은 딜레이하고 또 많은 컴퓨팅 파워, 또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했죠. 하지만 테늄 리니어 체인 아키텍처가 개발된 이후에는 이러한 제약 사항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의 현황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고요. 엔드포인트 관리를 위해 파일이나 스크립트 배포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네, 이러한 테늄의 리니어 체인 기술 기반으로 테늄은 인프라 운영팀과 보안 운영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계의 종류별로 또는 다른 포인트 솔루션들이 운영되어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테늄은요,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자산 관리부터 취약점 관리까지 또 패치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및 사고 대응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늄을 이용해서 서버 보안 자산 관리를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서버 점검 자동화를 위해서 테늄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는 국내외 다수 권역별 서버가 분산되어 있어서요,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버 점검할 때 서버 점검을 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수작업으로 보안 설정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뭔가 레포팅하고 취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사는 테늄을 통해서 수만 대의 서버의 자산 관리를 자동화하셨고요. 또한 긴급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 취약점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요,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통해서 취약점과 컴플라이언스 대응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취약점을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그에 대응하는 패치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증권사에서는 지점이 전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도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치를 배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테니움으로 6GB 이상 되는 윈도우즈 업그레이드와 또는 요즘에 수기가바이트에 해당되는 보안 패치들을 수천 대에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요.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안 이슈도 함께 감소해야 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네, 니스트 CSP 2.0을 기준으로 테니움은 식별부터 복구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니스트 CSP 2.0 모델에서 수준이 2단계인 고객들이 테니움을 이용해서 3단계 이상으로 강화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테니움을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관리 체계가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백창렬 수석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서비스 오프닝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보안 점검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자산 가시성, 취약점 대응, 보안 정책 적용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테니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사 IT 자산 현황 실사는 미관리 단말 식별 및 자산 인벤토리 관리를 통해 서버, PC, 가상자산, 네트워크 장비를 모든 전사 IT 자산을 자동으로 식별 등록하고 OS, IP, 맥, 사용자 정보, 소프트웨어 등 필수 자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함으로써 전사 IT 자산 현황 실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 외 전수조사, 신규 단말 유입 감시, 관리 누락 자산의 추적까지 포함해서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은 공인 IP 사용 여부, 외부 포트 오픈 여부, 외부 통신 이력 등 조건을 기반으로 인터넷 접점 자산을 자동 식별하고 해당 자산을 동적 그룹으로 실시간 분류 관리함으로써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서버 및 서비스, 임시 노출 차단,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한 노출 자산까지 모두 식별할 수 있고, 그 외 접점 자산 변화에 대한 실시간 추적까지 포함해서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접점 자산 취약점 점검은 CV 기반의 취약점 진단을 통해 OS, 웹서버, 미들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전반의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취약점 위험도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및 패치 배포까지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고, 패치 이력 관리와 OTP 적용 여부 점검까지 포함하여 외부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 통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업들은 과기부 긴급 보안 점검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CEO에게까지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사항에 놓여 있는데, 동시에 자산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테니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사 자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자동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리눅스 서버, 윈도우 서버, PC, 맥, 그리고 인터넷 접점 기기까지 모든 엔드포인트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CV 기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패치와 배포까지 자동화함으로써 실제 보안 조치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테니엄 라이센스를 30일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고요. 기업이 보유한 엔드포인트 대수에 맞춰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엄 운영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엔지니어가 4주간 밀착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점검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로 정리해서 보고 자료로 제공할 것이고요. 향후 테니엄 도입 시에는 엔드포인트 자산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기간 내에 과기부 긴급 보안 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고요. 자동화된 자산 관리와 보안 점검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나 전사 자산 조사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본 오퍼링은 테니엄 서버 설치와 클라이언트 배포 지원을 통한 환경 구성부터 주요 자산 정보 식별을 위한 자산 현황, 미관리 자산 현황 파악을 위한 미관리 자산 현황, 취약점 점검을 위한 취약점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출물은 로우 데이터 파일, 심 연동을 위한 익스포트 파일, RDB 적재형 익스포트 파일, 그리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HTML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최종 보고서 작성 지원은 대시보드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퍼링 일정은 다음 화면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테니엄 인프라 설치 및 배포 기간은 일주일. 두 번째, 주요 자산 정보 식별, 필수 식별 정보 수집 기간은 2주. 세 번째, 미관리 단말 스캔 기간 1주. 네 번째, CV 취약점 스캔은 그다음 S반 명세 작성, 패치 배포 기간은 일주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및 완료 보고 기간은 일주일. 이렇게 총 4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자산의 하드웨어 및 OS 정보 관련 보고서는 다음 보시는 화면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사의 하드웨어 및 OS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후 장비 식별, 미관리 단말 탐지, 보안 패치 대상 선정 등 보안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자산의 소프트웨어 및 브라우저 관련 보고서로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에 설치된 업무용 소프트웨어, 브라우저 등 주요 프로그램의 버전과 설치 현황을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여 현재 어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용, 구버전, 소프트웨어 식별, 보안 취약 버전 관리, 패치 대상 선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자산의 네트워크 및 파일, 보유 정보 관련 보고서로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전사 자산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와 파일 보유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어떤 자산이 외부로 통신하고 있는지, 어떤 중요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 포트 노출이라든지 과도한 파일 보유 자산, 정보 유출 가능 영역을 사전에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미관리 자산 관련 보고서로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제공됩니다. 전사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 자산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대시보드에 시각함으로써 어떤 장비와 시스템이 보안 관리 밖에 존재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 단말, 비인가 시스템, 보안 사각지대를 사전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취약점 현황 관련 보고서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사 자산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함으로써 현재 어떤 시스템에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패치가 필요한 대상, 위험도가 높은 자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취약 시스템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보안 설정 현황 관련 보고서입니다. 전사 시스템과 사용자 계정이 보안 설정 상태를 대시보드로 시각하여 현재 어떤 계정이 사용 중이고 인증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만료, 취약 계정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정 탈취라든지 권한 오남용, 내부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이번 과기부 긴급 보안 점검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 관점에서는 자산 관리는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글로벌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엄은 실시간 가시성과 다양한 서비스 오퍼링을 통해 과기부 보안 점검을 시작으로 기업이 자체적인 보안 프레임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보도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보면서 이제는 내 개인정보를 모르는 해커가 없을 정도로 보안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긴급 보안 점검을 위한 테니엄의 서비스 오퍼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기업과 고객 모두의 보안을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